안녕하세요. 자, 우리 그 18주차 변형 문제는 EBS 인터넷 수능 B형 거기 내가 아니고를 다스리기 시작한 그 이듬해 연려함양 박시전이다. 개축년 몇 월 며칠이었다. 요게 이제 번역본으로는 이렇게 써져 있었어. 몇 일로. 그런데 이제 이걸 읽을 때는 이렇게 발음이 소리가 날 거 아니야. 몇 일 이렇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으니까. 그지? 근데 몇 일로 안 읽고 며칠로 읽지. 이거를. 그래서 몇 일로 읽어야 되는데 이 며칠로 읽기 때문에 맞춤법이 요게 된 거야. 이거는 몇 일로 읽어야 정상이거든. 근데 며칠로 있기 때문에 이게 어원이 불분명하다라는 뜻이야. 며칠로 아예 발음이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졌어. 요게 교육청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몇 월은 이게 맞아요. 그 몇 월 발음 어떻게 돼? 몇 월로 나잖아. 몇 월로. 몇 월. 맞지? 몇 월 며칠이잖아. 그러면 대표음이 디귿이잖아. 디귿. 그지? 그래서 몇 일로 소리 나야 되는데 며칠로 소리가 나거든. 몇 월 며칠로. 그래서 몇 월은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안 쓰고 요거가 표준어가 된 거야. 며칠로. 그러니까 몇 월 며칠이었다 이렇게 나온다고. 원래는 몇 월 몇일이었다 이렇게 발음이 되면 이렇게 써줄 거야. 그런데 며칠이니까 어원이 불분명하다라고 인정을 해서 여러분들 발음할 때도 몇 월 며칠 이렇게 발음해 줘야 돼. 근데 이제 쌤한테 문자 보낸 학생들 보면 전부 다 몇 일 이렇게 보내. 그러니까 맞춤법 문제로 나오면 많이 틀려. 이게 1007 교육청에 출제됐어요. 근데 최고 어려운 문제였어. 2010년 7월 교육청. 그러니까 지금 B형에서는 이런 맞춤법 문제가 나온다고. 그래서 요거 며칠에다가 빨갛게 동그라미를 쳐. 그러니까 발음을 해보면 몇 월 이렇게 발음 내는 게 정상이야. 몇 월 몇 일 이렇게. 근데 몇 일이라는 발음이 없어. 그러니까 어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현행 맞춤법은 그냥 몇 일이라고 안 하고 며칠이라고 해준다. 그래서 발음을 그대로 적어놔. 몇 월. 근데 이제 이게 처음 번역될 때는 몇 월 몇 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 그래서 지금 맞춤법에 맞게 고쳐준 거야. 이건 한문 소설입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이고 요 며칠은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10번 문제였을 거야. 1007 교육청. 최고 고난도 문제 맞춤법 문제였다. 작년 B형 문제. 갑자기 맞춤법이 튀어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예전 수능평가원에서는 나오던 문제들이야. 자, 내가 아니고를 다스리기 시작한 그 이듬해 인개축년 몇 월 며칠이었다. 자, 나의 사회적 지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경험이 이야기의 바탕이 되고 있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됩니다. 밤이 장차 셀 즈음에 내가 어렴풋이 잠 깨어 들으니 청사 앞에서 몇 사람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다가 슬퍼 탄식하는 소리도 들렸다. 무슨 급한 일이 생겼는데도 내 잠을 깨울까 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안의 고울의 우두머리죠 나는. 그러니까 이제 고울 현감 뭐 이 정도 되는 사람인 거야. 내가 그제야 소리를 높여 닭이 울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곁에 있던 사람이 대답했다. 벌써 서너 번이나 울었습니다. 바깥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통인, 자 심부름꾼 박상효의 조카딸 이분이 이제 주인공이야. 하트를 해줘 일단. 나는 1인칭 주인공이고 함양으로 시집가서 일찍 과부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아비의 3년상이 끝나자 바로 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와서 구해달라고 하지만 상효가 오늘 숙직 당번이므로 황공해 하면서 맘대로 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공무에 충실하죠. 공무원답죠. 나는 빨리 가보라 고 명령하였다. 나는 빨리 가보라. 날이 저물 무렵에 함양과부가 살아났느냐. 자, 이 박씨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나 서술자의 바람이 담긴 표현이다. 저 후에 벌써 서너 번이나 울었습니다.
자, 바깥 사람들은 박상효를 빨리 함양으로 보내주고 싶은 심리가 반영되어 있으니까 벌써 서너 번이나 울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야. 요게 이제 EBS에 나온 문제들을 반영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함양 가부가 살아났느냐, 서술자의 소망, 박 씨가 죽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그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묻자 벌써 죽었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나는 서글프게 탄식하면서. 자, 작가의 태도는 안타까움이다. 슬프다가 또 저 뒤에 나와. 아, 열렬하구나 이 사람이여. 자, 애도의 마음 그리고 안타까움이다. 하고 여러 아전들을 불러다 물었다. 함양에 연려가 났는데 그가 본래는 안의 사람이라고 했지. 자, 지금은 이제 아마 함양에 안이면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안위로 나가는 출구가 있어. 함양은 지리산 자락이야. 그래서 남원하고 함양 이쪽 다 경계야. 그 여자의 나이가 올해 몇 살이며 함양 누구의 집으로 시집을 갔었느냐. 어릴 때부터의 행실이 어떠했는지 너희들 가운데 잘 아는 사람이 있느냐. 여러 아전들이 한숨을 쉬면서 말하였다. 박씨의 집안은 대대로 이곡을 아전이었는데 그 아비의 이름은 상일이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죽은 뒤로는 이 외동딸만 남았는데 그 어미도 또한 일찍 죽었습니다. 조실부모야, 조실부모. 일찍 부모님을 잃었다. 조실부모라고 딱 적어주면 돼. 그래서 어려서부터 할아비 할미의 손에서 자라났는데 효도를 다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19이 되자 함양 임술증에게 시집가서 아내가 되었지요. 임술증이라니 남편이죠. 네모칸을 딱 쳐도. 술증도 또한 대대로 함양의 아전이었는데 평소에 몸이 여위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한번 초례를 치르고 돌아간 지, 자, 혼례야 결혼식을 치르고 돌아간 지 반년이 채 못 되어 죽었습니다. 자, 13번의 1번 선택지의 근거가 있고 여기서 치르다도 조심해야 돼. 맞춤법을 지금 좀 더 언급을 하면 요 문제를 내면 꼭 틀려 우리 학생들이. 치르다, 치르었다, 치렀다. 의탈락은 규칙이야 얘들아. 그래서 치렀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이제 셈을 치르든 시험을 치르든 여기 혼례를 치르든 치르다만 있어. 치르다라는 말은 없다고. 이 말이 없는데 여기서 속아 넘어가는 거야. 치루었다가 치루었다가 되지. 그래서 시험을 잘 치루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속아 넘어간다. 이런 말도 없어요. 치르다, 치렀다 이것만 있는 거야. 치루다, 치뤘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치루었다, 치뤘다. 음은 축약이 일어나죠. 모음 축약이. 치르다, 치르었다, 치렀다. 의탈락은 원래 규칙 활용이야. 크다, 빨리 커라. 쓰다, 빨리 써라. 의탈락은 다 일어나. 자, 그래서 거기 며칠하고 며칠 조심하고 여기 혼례를 치르다 조심해. 초례를 치르고 돌아간 지 반년이 채 못 되어 죽었습니다. 박 씨는 하트해줘 남편의 초상을 치르면서 예법대로 다하고 시부모를 섬기는 데에도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고을의 친척과 이웃들 가운데 그 어진 태도를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정말 그 행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함양 과부의 죽기 전의 삶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인물됨을 밝히고 있다. 효심이 깊고 어질다. 절개를 지켰다. 14번의 1번 행실이 뛰어났는데 그녀의 죽음으로 그 점이 널리 알려지게 된 겁니다. 어진 태도를 모두 칭찬하고 있는 거죠. 한 늙은 아전이 감격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아프 아전의 말에 덧붙여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시집가기 몇 달 전에 어느 사람이 말하길 술증의 병이 골수에 들어서 자 뼛속까지 들어서 살 길이 없는데 어찌 혼인날을 물리지 않느냐 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할아비와 할미가 그 여자에게 가만히 알렸더니 그 여자는 하트해줘 함양박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자 14번에 이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알려주는 뜻에 따르려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자, 혼인을 물리라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날이 다가와 색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어 술증을 보니 술증이 비록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폐병으로 기침을 했습니다. 마치 버섯이 서 있고 그림자가 걸어 다니는 것 같았답니다. 자, 14번에 3번 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폐병이죠. 사람이 생기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야.
마치 버섯이 서 있고 그림자가 걸어 다니는 것 같았답니다. 자, 병자야. 그 그림자 세모꼴 저승사자라는 느낌이죠. 그림자, 저승사자가 걸어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멀쩡히 앉아 있어도 뒤에 그림자가 어른거려. 아, 저승사자가 곧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여자가 시집가기 몇 달 전에 밑줄을 긋고 그 몇 달 전에는 과거 사건이야. 과거 사건이다. 과거 사건. 섹시집에서 매우 두려워하며 다른 중매쟁이를 부르려 했더니 자, 어차피 남편 될 사람이 이제 곧 죽어가니까 임술중과 파혼하고 박 씨를 다른 사람과 혼인시키겠다고 생각한 거죠. 다른 중매쟁이를 부르려 했더니 그 여자가 얼굴빛을 가다듬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난번에 바느질한 옷은 누구의 몸에 맞게 한 것이며 자, 결혼 예물로 만든 남편의 옷입니다. 또 누구의 옷이라고 불렀지요? 저는 처음 바느질한 옷을 지키고 싶어요. 처음 약속한 대로 혼인하겠다고 말하는 거야. 그 집에서는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원래 잡았던 혼인날에 사위를 맞아 드렸습니다. 자, 옛날 결혼식은 신부 집에서 3일 동안 보낸 다음에 이제 신랑 집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혼인날에 사위를 맞아 드렸습니다. 비록 혼인을 했다지만 사실은 빈옷을 지켰을 뿐이랍니다. 자, 남편인 술중에 병이 심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과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뜻이죠. 자, 14번에 4번 지난번에 혼사를 정할 때는 자신의 배필로 어울린다고 하여 정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죠. 처음 혼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고 자, 14번에 이제 이 5번을 여러분들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편이 일찍 죽어 실질적으로는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표현한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죽기 전이야. 결혼하고 나서 6개월 있다 죽죠. 그래서 요걸 놓친 거야. 일찍 죽어가 틀린 말입니다. 알고 보면 쉬워. 그러니까 과거 사건의 지금 요약이거든 이게. 자, 폐병 때문이다. 죽기 전이야. 저거 6개월 이후에 죽었다라고 나오죠. ABCD에서 요 2는 결혼식 당일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사라는 게 이제 시간의 흐름인데 자, 서사가 사건이죠. 소설은 서사문학이라고 해. 소설은 서사문학인데 이제 사건이라는 것은 인물이 행동한다. 인물이 행동하는 것. 여기에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시간의 흐름을 묻는 문제도 많이 나오죠. 출제가 되는다.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 가장 나중에 일어난 사건. 요 시간 문제 여러분들 가장 어렵게 풀었던 게 올해 교육청이야. 1503 교육청 45번 문제야.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에 포함이 돼요. 어디서 나왔어? 1503 교육청 45번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 가서 그 3월 교육청 A형 B형 공통이야. A, B 공통이니까 그 저 문제가 의외로 어렵다라는 건데 요것도 딱 증거가. 지금 이 실력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반에서 한두 명 맞았다. 이건 심각한 거지. 지금 과거 사건의 내용이야. 자, 1503 교육청 임철우의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땅 마지막 문제였어. 시간에 쫓기기도 했겠지만 어쨌거나 이 45번 문제가 A형 B형 다 다섯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이 틀린 문제라는 거. 올해 3월 교육청이다. 따라서 여기서 일찍 죽었다라고 표현하면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자, 아까 치르다 선생님이 강조했죠. 그와 한번 초례를 치르고 돌아간 지 반년이 채 못 되어 죽었습니다니까 결혼하고 나서 반년 6개월 만에 죽었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ABCDE는 결혼식 당일날이야. 죽기 전이야. 결혼하고 나서 6개월 있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원래 잡았던 혼인날에 사위를 맞아들였습니다. 비록 혼인을 했다지만 사실은 빈옷을 지켰을 뿐이랍니다. 자, 남편 되는 사람 집에서 사실은 결혼하면 안 되죠. 이 경우는 한 여자의 장래를 망친 거잖아.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데 결혼을 왜 해? 어쨌거나 좀 안타깝죠 이게. 얼마 뒤에 함양군수 용운광석이 밤중에 기이한 꿈을 꾸고 감격하여 열부전을 지었다. 그러니까 이제 열려함양 이 박씨를 기리는 열부전을 지었다.
산청 현감 이면제도 또한 함양박 씨를 위하여 전을 지어 주었다. 거창에 사는 신도향도 문장을 하는 선비였는데 박 씨를 위하여 그 절의를 서술하였다. 자, 사대부들은 박 씨가 죽자 그녀를 위한 글을 지었다는 거죠. 박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한결같았으니 어찌 스스로, 자 이건 추측이지만 나처럼 나이 어린 과부가 세상에 오래 머문다면, 지금 20살이야. 딱 여러분하고 동갑이잖아. 재수생 나이다. 정확히 고3 때 시집을 갔고 20살인데 과부가 된 거야. 기구한 운명이죠. 자, 그래서 나이 20살 어린 과부가 세상에 오래 머문다면 길이길이 친척에게 동정이나 받을 것이다. 이웃 사람들의 망령된 생각을 면치 못할 테니 빨리 이 몸이 없어지는 게 낫겠다. 고 생각하지 않았으랴. 자, 여자 혼자 수절하며 살아가기 힘든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야. 차라리 죽느니만 못한 상황이죠. 아, 슬프다. 자, 박 씨의 죽음에 대한 서술자 나의 인식인데, 이 작가의 안타까움 속에는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고, 그게 이제 12번 첫 번째 문제에 있는 셈이다라는 겁니다. 아, 슬프구나. 자, 심정적인 동조가 있어요. 심정적인 동조가 있다. 여러분들 그 ABCD의 바로 이 앞에 원래 잡았던 혼인날의 사이를 맞아들였습니다. 그걸 2로 연결을 해줘. 그 다음에 반년이 채 못 되어 죽었습니다. 저 앞에 치르다를 강조하면서 그 문장에서 여기다가 14번에 5번의 근거 이렇게 딱 찾아주면 되겠다. 아, 슬프다.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죠. 감정의 직설적 표출이 있습니다. 감정의 직설적 표출이 있습니다. 아, 슬프다. 심정적 동조, 서술자 개입, 감정의 직설적 표출. 그가 처음 상복을 입고도 죽음을 참은 것은 장사를 지내야 했기 때문이었고, 장사를 끝낸 뒤에도 죽음을 참은 것은 자, 소상이 있기 때문이었다. 자, 1년 뒤에, 죽은 지 1년 뒤에 소상을 끝낸 뒤에도 죽음을 참은 것은 대상이 있기 때문이었다. 자, 2년 뒤에 대상을 치른다. 장례를 얘기하는 거야. 연세법이 있어요. 연세법. 이제 대상도 다 끝나서 상기를 마치자. 지아비가 죽은 것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죽어 그 처음의 뜻을 이루었다. 어찌 열부가 아니랴. 자, 남편 따라서 죽었다라는 거죠. 작가의 체험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수필적 성격이기도 해. 수필적 성격이기도 한다. 자, 그래서 주제는 개가 금지, 풍습에 대한 비판이야. 개가 금지, 풍습에 대한 비판.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 자, 요즘 같으면 이제 과부가 됐으면 개가를 하면 되잖아. 근데 조선시대는 이제 개가를 한 집의 자식들은 벼슬을 주지 않았다. 그게 이제 경국대전에 정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반부 내용은 이제 벼슬한 두 아들을 둔 과부 이야기를 전개하고, 지금 여기 제시문은 남편을 따라 죽은 함양박 씨 이야기야. 그래서 지나친 수절을 강요하고 개가한 과부 자식들에게 벼슬을 주지 않았던 사회 현실을 비판한 소설입니다. 자, 그런 내용이죠. 자, 전을 지어준 거야. 12번 문제, 그 처음 문제가 보기는 위글에 대한 해설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조할 때 위글의 지필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필 의도는 이제 주제를 물어보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주제를 물어본다. 가장 알맞은 것은. 지금 연려 함양박 씨는 죽은 지아비를 위해 지조와 절개를 다하고 죽은 사람이야. 그래서 함양박 씨를 기리는 그리면서 동시에 결국은 지나칠 정도로 절개를 지키고자 한 박 씨의 그러한 행동을 칭송하는 당대 현실을 비판, 풍자하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 동학 농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동학 농민군이 주장한 바도 개가를 허용해라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개가를 허용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 자신의 지아비를 섬긴다면 유부녀든 과부이든 누구나 연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연려. 연려의 의미가 요거야. 첫 번째 문장. 원래 연려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 유부녀들도 다 연려들이죠. 이 첫 번째 문장이 원래 연려의 의미였어. 그런데 연려는 두 사내를 섬기지 않는다는 가르침과 다시 시집간 여자의 자손에게는 벼슬을 주지 말라는 당시의 법전, 경국대전 그 기록 때문에 개가를 하지 않는 과부라야 연려가 되는 것으로 점점 그 본질이 왜곡되었다. 왜곡되었다. 세목골쳐. 결과적으로 이제 언어의 역사성에 따라서 어휘 축소가 일어난 셈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도 연려라고 하면 과부에게서만 연려가 나오게 느끼고 있는 거죠. 이에 따라 양반가에서는 과부가 되어도 개가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양반의 풍습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백성들도 자연스레 그 풍습에 젖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과부들은 신분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집안의 높낮음도 가리지 않으면서 절개를 지키게 되었다. 이것이 드디어 풍속이 되었으니 자, 자의적인 자신의 의지에 따른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는 현실적 제약 때문에 생겨난 풍속입니다. 원래 양반들만 이제 따르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풍속이 되었다. 옛날 이른바 연려가 이제는 과부에게 있게 되었다. 자, 언어의 역사성, 어휘 축소가 일어난 거죠. 그러나 연려란 어찌 과부에게만 있고 죽어야만 있는 것이겠는가? 자, 과부에게 있게 되었다. 이 말은 거의 모든 과부가 재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필자는 자신의 고을에서 태어나 그 행실이 뛰어나면서도 이러한 풍습에 젖어 목숨을 버린 한 여인의 일대기를 적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 5번 답이 나와요. 자, 그래서 개가를 허용하라. 이게 이제 잘못된 법이죠. 사실은 그 개가 금지 자체가. 1. 평민에게 양반들의 풍속을 강요했다. X에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그 풍속에 젖었다라고 나와. 위정자의 잘못이다. X. 유부녀들은 연려라 불릴 만큼 도덕성이 뛰어나지 못했다. X. 마음을 다해 지아비를 섬기면 연려가 될 수 있죠. 양반들의 행동이 평민들의 도덕성에도 미치지 못함을 우회적으로 풍자했다. X하고 양반, 평민 모두 개가를 하지 않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개가한 여자의 자손이라도 벼슬길에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보려 한다. 자, 이건 이제 근대에 이르러서 개가 허용은 갑오개혁 때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갑오개혁 때 이루어져. 개가 허용은 갑오개혁 이제 농민전쟁 때도 농민들도 주장하고 이랬었는데 갑오개혁 때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 사랑손님과 어머니 기억나지? 그 주요섭의 소설 그 박옥희가 나온 6살 꼬마아이. 근데 한국에서는 결국 결혼 안 하잖아. 개가를 안 해요. 오키를 위해서. 그게 이제 풍습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쭉 내려오니까 어떤 개인이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 손가락질을 받고 이제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요소가 있는 겁니다. 자, 5번 연려라 기릴 만한 박씨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행실이 뛰어나면서도.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계속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도 연려가 되는 거야. 원래는. 근데 죽어야 막 국가에서 표창을 하고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고 이러면서 저기 마을 입구에다가 효자, 충신, 연려가 태어나면은 그 마을에 벼슬을 준다고. 조선시대 당시에. 죽어야 연려가 되는 풍습을 비판하려 한다. 자, 죽어야 연려가 됩니다. 이게 문제라고. 과부에게만 그리고 죽어야만 연려가 되는 풍습을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재상집에서는 이런 기록도 있어. 재상집에서는 자기 아들이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있을 거 아니야. 연장도를 줘서 빨리 죽으라고 해. 그러면 이 집이 표창을 받아. 연려 집안이니까. 며느리를 그러니까 죽음으로 내모는 거야. 남편이 죽으면 따라 죽어라. 그리고 자기 딸이 죽었어. 이제 똑같은 재상인데, 아니 자기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자기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쪽 남편도 죽은 거야. 그러면
딸도 똑같이 며느리하고 똑같이 죽어라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이제 하인을 몰래 시켜서 돈을 주고 보쌈을 해가라. 그래서 둘이 산속 가서 숨어서 살아라. 그러니까 자기 딸은 죽는 게 아까워서 이 보쌈 제도도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여자를 데리고 가서 살게 하고 그 다음에 며느리는 죽게 만들고 이런 것을 풍자하는 글들도 남아있어.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악법이라서 그래. 악법. 악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2번 답을 오로 하겠습니다. 자, 13번 가자. 청춘 과부가 조선 후기 가사야. 보기의 화자에게 기역이 했을 만한 말로 알맞지 않은 것. 그래서 기역은 함양박 씨가 딸 같은 인생 보소 자식 없이 과부가 되어서 이렁저렁 지내다가 자식이 없으니까 이 내 몸 죽어갈지 어느 자식 앞에 앉아 엄마 슬피 울고. 자, 장례는 치러줘야지 누군가가. 과부 중에 청춘 과부. 자, 1번 선택지야. 둘 다 청춘 과부야. 20살인데 과부가 되었다. 금수에도 못 비할래. 자, 금수는 짐승이야. 짐승. 순수국어로는 짐승이고 한자어로는 금수만 또 못한 놈 이런다고. 짐승에도 못 비할래. 아니 죽고 살자 한들 임 생각이 절로 난다. 자, 그리움이죠. 임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에고 답답 내 팔자야. 가소롭다 가소롭다. 정산녹수 원앙새야. 교태마다 보기 싫구나. 자, 원앙새 동그라미 부러움의 대상이죠.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면서 화자의 고독과 슬픔을 심화시키는 원앙새. 교태하는 내 거동을 내 차마 못 보겠구나. 자, 원앙새죠. 그러니까 이제 남녀의 연정이라는 건 이건 자연스러운 이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여러분들 그 운영전 알지? 운영전 2011년에 나왔고 올해 3월 교육청에도 운영전이 나와 있고 A형에 있어. EBS 수특으로는. 여기에도 이 운영전에서 궁녀 6명 12명이지 싸게서 안평대군이 궁녀 12명을 뽑아가지고 자, 뭐 서궁하고 동궁 또는 남궁하고 뭐 동궁에다가 이렇게 해서 시서화를 가르친다고. 이 궁녀들은 예인들이야. 근데 말라 죽어가잖아. 그리고 딱 이 스님들도 아니고 수녀님도 아닌데 궁궐에다 갖다 놓고 외부와의 단절을 시켜놨다고. 그러니까 이 궁녀들도 이렇게 꽃피는 청춘이 돌아오니까 당연히 남녀간의 연정을 품는 것은 당연스러운 일인데 거의 이제 수행자 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궁녀들이 하는 행동이 뭐야? 꾀꼬리가 막 암수서로 날아들고 이렇게 원앙새. 그래서 매실을 따가지고 꾀꼬리들한테 던지는 행동이 나와. 이게 운영전에서도 그 궁녀들도 자, 이 꾀꼬리 쌍쌍이 노는 꾀꼬리가 너무 부러운 거야. 그러니까 매실을 따서 꾀꼬리들이 암수가 놀지 못하게 공격을 하는 장면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본성을 해치니까 그러는 거지. 여기도 지금 원앙새가 얼마나 사이가 좋아. 근데 자기 남편 죽었잖아. 따라서 교태마다 보기 싫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교태하는 내 거동을 내가 차마 못 보겠구나. 청춘 과부가야. 남편과의 사별로 인한 슬픔. 그리고 이제 청상과부라고 하죠. 청상이 된 신세 한탄이 나타난 노래야. 이 문제는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 대조하라. 쓱 읽고 풀다가 실수로 틀린다. 적어도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 대조하라야. 지금 요건 EBS 제시문하고 100% 일치한다. 일일이 철저히 꼼꼼히 비교 대조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딱 이 장면이야. 여기까지야. 이게 이제 연려함양 박시전에 대한 내용이다. 1번 선택지. 당신도 나와 같이 젊어서 과부가 되었으니 신세가 정말 처량하군요. 공통점이죠. 이 남편이 죽어 외롭게 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당신의 마음을 나도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이것도 공통점이죠. 자, 기역은 함양 과부는 초래 후에 반년이 채 못 되어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청춘 과부야. 그래서 나처럼 나이 어린 과부가 남의 친척들의 동정심이나 받게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높으니까 죽는 게 더 낫다. 3번. 자식이 있었다라면 그를 의지하고라도 살 터인데 자식이 없으니 우리 처지가 더욱 외롭군요. 자, 그래서 과부 중에 청춘 과부 금수에도 못 비할래야. 자, 자식 이야기는 안 나오죠. 조선시대는 이제 3종지도가 있었던, 3종지도는 여자는 어려서는 부모님에게 복종하고 결혼해서 남편에게,
그 다음에 늙어서는 자식에게. 그게 이제 삼종지도의 덕을 사실 억압이지 억압. 강하게 억압을 했던 게 조선시대야. 그래서 허난설원의 규원가 이런 내용들도 있는 거지. 과부 중에 청춘과부 금수에도 못 비할래. 그래서 1, 2, 3은 공통점이라고 보면 되겠다. 4번 가자. 남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면 나도 부러운 마음이 들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한답니다. 보기에 와자는 원앙새를 부러워하면서 시기하죠. 그런데 함양과부가 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4번은 보기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식이라도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유복자도 있잖아. 유복자라고 하면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 엄마 뱃속에 있던 아기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경우가 또 유복자야. 그런데 그 경우도 아니니까. 자, 님을 잃은 것도 서럽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괴로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자결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5번은 맞다. 차이점이죠, 이거는. 여기 청춘과부가는 이제 죽는다 이런 내용은 없으니까. 자, 14번은 제시문 읽어가면서 풀었는데, 자, 서사란 시간의 흐름인데 이제 사건을 시간 순으로 잘 구성하는 것을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시문에서. 1번 행실이 뛰어났는데 그녀의 죽음으로 그 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사실은 죽지 않았어도 알려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죽어야만 이제 연료 표창장이 나오니까 죽음을 강요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야. B.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알려주는 뜻에 따르려 하지 않음을 알 수 있고요. 3. 건강에 좋지 않아 사람이 생기가 없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4번 지난번에 혼사를 정할 때 임술증이 자신의 배필로 어울린다고 하여 정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임술증이라는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지. 곱게 혼자 죽지 왜 죽어가는 마당에 장가를 가가지고 배필로 어울린다고 하여 정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4번까지 맞고 5번은 정확히 2가 결혼식 당일날이기 때문에 남편이 폐병 때문에 병약해서 실질적으로는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표현한 것이다. 결혼한 다음 6개월 정도 지나서 죽었다. 5번 답. 이거는 하자가 전혀 없는 거야. 다만 여러분들이 엄청 틀렸을 뿐인 거지. 그래서 이 서사의 어떤 사건의 흐름을 잘 진행을 해야 돼. 15번 가와 같은 표현 방식을 사용한 것은 연쇄법이죠. 연쇄살인사건법이야. 그냥 연쇄살인사건. 자, 장사 지냈고 그 다음에 소상 이야기 나오고 대상 이야기 나오고 앞 구절의 끝 어구를 다음 구절의 첫머리에 이어받아서 이미지나 심상을 강조하는 건데 우리 어렸을 때 했잖아.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개는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이렇게 쭉 나가는 그게 연쇄법이다. 1. 영롱한 푸른 시냇물과 아름다운 새소리는 나와의 이별을 원망한다. 이건 관동별곡에서 이제 나오는 구절인데 영롱한 푸른 시냇물과 아름다운 새소리가 현대어로 해석을 해놨죠. 번역을 해놨어. 나와의 이별을 원망한다. 1번 의인법, 2번 감정이입, 3번 주객전도, 4번 정서 아쉬움. 네 문제가 있어 여기에. 자, 다 정리해. 이 관동별곡 2구절. 영농벽계와 슈성대디오난 이별을 원한한다. 예전에는 이제 5문제짜리였어 이게. 영롱한 푸른 시냇물과 아름다운 새소리는 나와의 이별을 원망한다. 이게 이제 관동별곡 중에 유일하게 여기만 6음보야. 4음보가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음보 파격까지도 시험 문제에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자 이별을 하게 되었다. 이별의 아쉬움은 시적 화자에게 존재하는 거지. 그런데 영롱한 푸른 시냇물과 아름다운 새소리가 이별을 원망한다라고 표현했으니까 주체 객체가 바뀐 거야. 주객전도야 그게. 주객전도도 출제됐어요. 부기도 나를 꺼려하고 공명도 나를 꺼려한다. 사실은 부기 공명을 내가 꺼려하는 거지. 상충곡에서 출제됐다. 2007년 9월 평가원의 주객전도. 그 다음에 감정이입이 있습니다. 나와의 이별을 원망한다니까 의인법도 있죠. 그리고 정서는 아쉬움. 아쉬움의 정서야. 아쉬움의 정서. 현아야 잘 따라오지? 너가 그 옷이 정확한 재수생 복장이야. 현아야 정신 안 차려? 자, 슬리퍼의 체육복. 이게 노량진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패션입니다. 집중해. 졸지 말고.
자 2번 다가다가 우지 마라. 내가 울면 날이 새고 날이 새면 나 죽는다. 자 쉽게 생각해라. 연세법 정답이 2번이야. 닭이 운다 날이 샌다 나 죽는다. 춘향전 구절이네. 어찌 떨어 부숴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자 말이 안 되죠. 1만 9만 석. 뭐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어. 과장법이 있죠. 1만 석이면 1만 석이고 1만 9천 석이면 1만 9천 석이지.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자 언어 유희도 있고 과장법도 있다.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 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언어 유희야 동음 이어를 활용한 언어 유희가 있고 외로운 꽃 춘향이가 은유법 남원옥중 자 옥 속에서 추절이 들어. 자 변학도죠. 빗댄 게 추절. 자 꽃이 가을에 집니다. 추절이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동원에 새봄이 들어서 이와 춘풍이 나를 살렸네. 중의법이죠. 이와 춘풍은 오약꽃이 피어나는 봄바람인데 이화야 백꽃 이몽룡을 나타낸다. 오야니 오약꽃 백꽃이야. 이와 춘풍 날 살렸네. 봄바람도 되고 이도령도 된다. 그래서 여기 중의법을 좀 잘 알아둘 것. 은유법, 중의법, 그리고 언어 유희가 여기도 있어. 그래서 3, 4, 5는 또 언어 유희인 셈이야. 3, 4, 5는 언어 유희에 해당되는 셈이다. 자 그래서 13번, 14번 조심하면 되는데 14번을 아주 많이 틀렸다라는 거. 다음 16에서 19번 윤은길의 소설은 장마가 2번 나왔어. 2001 수능 그 다음에 2010년 시나리오 장마가 2번 나온 적이 있다. 뭐 장마가 나올 수도 있고 EBS에 있으면 또 다른 나올 때가 또 됐으니까 또 다른 작품. 자 날개일 수도 있고 의복은 또는 수갑일 수도 있습니다. 자 날개 동그라미 수갑 세모꼴쳐 그게 이제 17번 두 번째 문제에 있다. 날개 또는 수갑. 자 사원들에게 제복을 입혀 단결력을 높이고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겠다는 사장의 방침을 담은 회람이 돌자. 사장 세모꼴쳐. 민도식을 비롯한 많은 사원들이 불만스러워합니다. 자 민도식을 동그라미 치고 사장은 사원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대 여론을 억누릅니다. 회사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단체로 제복을 맞출 때 민도식과 우기환이 자 민도식 동그라미 우기환 네모칸 슬그머니 사라지자 사장은 그들을 호출합니다. 자 우기환은 회사의 사복 재정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표시하다가 불복하고 회사를 떠납니다. 그리고 민도식은 이제 갈등을 하는 사람이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지만 창업 기념 행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하면서 갈등을 겪는다. 자 EBS 수록 부분이야. 전체다. 자네들이 의복에 관해서 일가견을 가졌다는 소문인데 어디 그 견해 좀 듣세나. 참으로 난감한 청이었다. 듣자는 말은 듣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에 반어적 표현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 못했다. 나대로 충분히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고 나는 사장이야. 사원 대표의 지지를 얻어서 시행하는 일이야. 그런데 그런 일을 반대할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지? 민군부터 이유를 설명해 보게. 자,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복을 입기로 한 결정은 정당하다. 사원 대표의 지지를 얻어서 시행하는 일이고 충분히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다. 자, 자신의 결정이 정당함을 부각시키는 사장의 말이죠. 민군부터 이유를 설명해 보게. 자, 민도식을 동그라미 치고 민군. 그러면서 사장은 담배를 권했다. 청자였다. 자, 청자라는 담배 모르지 여러분들. 이게 70년대, 80년대 200원짜리로 기억이 나. 쌤 어렸을 때 100원짜리가 환이라는 담배가 있었고 환이 그 마을 어른들이 태우던 담배야. 40원짜리 담배도 있었어. 새마을 이런 담배가 있었는데 그때 솔은 아주 좋은 담배였고 비싼 담배가 500원 정도 됐었고 그런데 이제 청자하고 거기 거북선이 나오죠. 청자하고 거북선인데 이제 거북선이 비싼 담배야. 청자는 좀 싼 담배고 그래서 요건 시대 배경이 등장하는 거야. 70년대. 자, 시대 배경이다. 한산도라는 담배도 있었고 태양이라는 담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담배를 피우면 태양 담배는 아주 좋아했다고. 그래. 왜? 일본 놈들이
그 일장기가 태양이잖아. 그 한가운데가. 근데 거북선과 한산도를 권하면 기겁을 했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악몽이 있어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그 담배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도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었는데, 자, 청자는 싼 담배고 민도식은 그것이 값이 싼 청자임을 확인하는 순간 하마터면 제 주머니 속에 든 거북선을 꺼낼 뻔했다가, 자, 비싼 담배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은 청자를 피고 사원은 지금 거북선이라는 담배를 태우고 있는 거죠. 문득 깨달은 바가 있어서 사장이 주는 대로 다소곳이 받아들였다. 자, 거북선하고 청자에다가는 시대 배경이야. 서두를 거 없어. 천천히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민도식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렇다고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망설일 것도 없었다. 옷에는 보호 기능과 표현 기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똑똑하네요, 민도식. 요거 97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쓰기 문제로. 옷에는, 의복에는 자, 보호의 기능, 그리고 자기 표현의 기능. 이게 후대에 들어서서 패션업계, 패션 자기 표현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재수생들은 체육복에 슬리퍼, 이게 가장 좋은 복장이야, 사실은. 노량진에서 많이 보이는 풍경이죠. 자, 보호 기능과 표현 기능. 우리가 옷에서 바랄 수 있는 건 그 두 가지 기능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복으로 사원들 간의 일체감을 조성해서 회사를 더욱더 발전시키겠다고 그러시지만 제 생각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단결력보다는 제복에 눌려서 개성이 위축되고 단결력에 밀려서 자유로운 창의력이 퇴보되는 데서 오는 손실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자, 17번에 4번 근거. 그러니까 이제 단결력도 좋은데 만약에 이제 디자인이라든가 창의적인 실력이 발휘되어야 하는 회사라면 손실이 더 크다라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야. 실제로 그렇대잖아. 어떤 대기업의 이 광고 담당, 광고 부서 담당. 근데 이제 사장의 지시로 회사를 깨끗하게 하고 광고 부서 담당인 사람들의 책상이든 뭐든 그것도 다 혼을 내 가지고 아주 단정하게. 그런데 광고가 제대로 된 광고가 하나도 안 나와. 1년, 2년, 3년 지나 보니까. 그래서 그 회사 사장도 광고 부서만큼은 예술적 창의력이 필요한 분야잖아. 그래서 거기는 따로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완전 자율 속에서 뭔가 창의력이 나온다라는 걸 대기업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야. 패션 디자이너들도 말할 것도 없고. 자, 17번에 4번의 근거로 정리를 해주면 돼. 단결력보다는 개성이 위축되고 창의력이 퇴보된다. 이건 더 큰 손실이죠, 사실은. 단결력을 얻을지 몰라도 개성이나 창의력도 중요한 요소니까. 아주 좋은 말을 했어. 하지만 그건 일이 실천에 옮겨지기 전에 했어야 할 얘기야. 대다수 사원들 지지를 얻어서 실천 단계에 들어선 지금은 사정이 달라. 그리고 기업 발전에 단결력이 중요하냐, 창의력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는 자네가 아니라 내가 결정할 문제야. 또 제복을 입었다고 어제는 있던 창의력이 오늘 싹 죽는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없어. 자, 그래서 1년, 2년, 3년 시행착오를 겪어야겠어요, 사장이. 민군, 자네는 일찍이 제복 제도를 도입한 K직물이 창의력이 없이 그저 눈감 땡감으로 오늘날의 위치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나? 자, 민도식 그 생각에 대한 사장의 반박이 있습니다. 제복의 창의력을 방해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요소인데, K직물은 사정이 다릅니다. 잠자코 있던 우기환이가 불쑥만 했다. 그래. 자, 우기환 대목한 치고 이 사람은 총각이야. 그래서 사표 던져버려. 민도식은 처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처지가. 그래. 어떻게 다르지? 자기 개성에 맞는 옷을 입을 권리를 포기할 때는 뭔가 그 이상의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K직물의 기업 정신은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자, 충분한 보상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이제 결국 제복을 입지 않겠다고 주장을 하는 거다. 자, 대화를 통해서 지금 인물 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옆방이 다소 소란해졌다. 사장실 도어 저쪽에서 여비서가 누군가 하고 들어가겠다느니 안 된다느니 하면서 신랑이 하는 눈치였다. 그 소리를 듣더니 사장은 앞빛이 싹 달라졌다. 자네들이 이러지 않아도 난 지금 복잡한 일이 많은 사람이야. 우군이 K직물을 동경하는 그 심정은 나도 알아. 하지만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다른 사람들이 자네들을 동경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나도 노력하고 자네들도 적극 협조해야 되지 않겠나? 자, 회사의 방침에 협조함으로써 회사가 K직물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진술이다. 나도 노력하고 자네들도 적극 협조해야 되지 않겠나? 그동안을 못 참아서 협조할 수 없다면 별 수 없지. 이런 일에 누군가 한 사람쯤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돼. 자, 민도식과 우기환에 대한 경고를 날렸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희생이 되죠. 피고용자한테도 권리는 있습니다. 들어올 때는 제 맘대로 못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제 맘대로 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어쨌거나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보이지만 지금 대화가 쭉 나오는데 그 두 번째 문장 다시 가봐. 참으로 난감한 청이었다. 듣자는 말은 듣지 않겠다는 강인한 의지의 반어적 표현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민군부터 이유를 설명해 보게. 그래서 자, 민도식의 심리에 맞춰서 서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데 자, 민도식 중략 뒷부분 또 보자. 장 선생 집에 전화 걸었더니 부인이 봤대요. 새로 맞춘 유니폼 입고 아침 일찍 출근했다고요. 결국 장 선생은 회사 방침에 순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장 선생 말은 뭐 해줘. 제복 제정에 찬성하지는 않았지만 회사 방침에 따르는 인물이야. 아내의 바가지 긁는 소리로 창업기념일의 아침은 시작되었다. 자, 하트 해줘 아내. 체육대회가 열리는 제1공장까지 가자면 다른 날보다 더 일찍 나서야 되는데도 여전히 민기적거리고만 있는 남편 곁에서 자, 여기 민도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 곁에서 아내는 시종 근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제복 때문에 총각사원 하나가 사표를 던졌다는 소문을 아내는 믿지 않았다. 총각사원, 자, 우기환입니다. 사표를 제출한 게 아니라 강제로 모가지가 잘린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자, 아내가 이제 바가지 긁는 소리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남편도 회사의 다른 동료들처럼 제복을 착용하고 체육대회에 참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진술이야. 새로 맞춘 유니폼 입고 일찍 출근했다고요. 까짓 건 나 필요 없어. 거기 아니면 밥 빌어먹을 데 없는 줄 알아? 세상엔 아직도 유니폼 안 입는 회사가 수두룩하단 말이야. 거듭되는 재촉에 이렇게 큰 소리로 대거리나 했지만 결국 민도식은 뒤늦게나마 집을 나서고 말았다. 자, 민도식 동그라미를 쳐둔다. 시내를 멀리 벗어나서 교회에 널찍하게 자리 잡은 제1공장 앞에 당도했을 때는 벌써 개회식이 시작된 뒤였다. 공장 정문 철책 너머로 검정 곤색 1세계 운동장을 넘어다보는 순간 민도식은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옴을 느꼈다. 이게 이제 획일적인 군사문화의 잔재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있어서 그래. 획일적인 군사문화의 잔재에 대한 비판과 풍자야. 그게 이제 18번 문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올 수도 있죠. 새로 맞춘 제복으로 단장한 남녀 전 사원이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자, 세목골자 군대처럼 자, 질서정연하게 도열에 서서 18번의 1번과 관련됩니다. 질서처럼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도열에 서서 연단에 선 지휘자의 손끝을 우러러보며 사과를 제창하기 직전에 예비운동으로 목청을 가다듬는 헛기침들을 하고 있었다. 이윽고 공장 일대를 한바탕 들었다 놓는 우렁찬 노래가 터지기 시작했다. 노래 부르는 사원들 모두가 작당해서 지각한 사람을 야유하는 듯한 기분. 자, 민도식의 내면이죠. 민도식의 그 내면을 통해서 획일주의적인 자, 사회의 문제 상황을 보고 풍자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획일주의적인 사회 문제 상황. 야유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검정곤색의 제복들이 일치 단결해가지고 사복 차림으로 꽁무니에 따라붙으려는 유일한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자, 민도식의 내면이야. 그래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으니까 제한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인물 민도식의 시각에서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있고요.
자, 일상적인 공간을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됩니다. 이 사람 출근하는 곳. 그 다음에 인물의 행동도 있고 내면 심리도 동시에 서술되는 거다. 세상 전체가 온통 제복투성이인 가운데 제복투성이 세모꼴 저 혼자만 외톨토리로 떨어져 있는 셈이었다. 자기 한 사람쯤 불참한 다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체육대회 개회식은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민도식을 무척 화나면서도 그지없이 외롭게 만들었다. 정문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나오지도 못한 채 그는 일단 멈춘 자리에 붙박여 버린 듯 언제까지 움직일 줄을 몰랐다. 자, 갈등하는 민도식, 여운적인 결말입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제복, 재정을 둘러싼 인물들 간의 갈등이다. 요게 이제 획일적인 군사 문화의 잔재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있는 소설이다라고 보면 돼. 날개 또는 수갑이다. 날개 동그라미, 수갑 세모꼴쳐. 윗글의 서술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2번은 1인칭일 때야 작품 속의 서술자가 자신과 주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자신의 이야기니까. 작품 속의 서술자가 중심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자, 1, 2는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 있는 것, 나가 등장해야 합니다. 3, 장면에 따라서 서술에 다양한 변화를 주었다. X. 시점의 변화 없습니다. 4, 작품 밖의 서술자가 전지적 서술자인 셈인데 인물의 내면과 행동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민도식의 내면. 그래서 제한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봐도 좋겠다. 민도식의 심리에 맞춰 서술하고 있다. 4, 5. 작품 밖의 서술자가 객관적인 관찰을 위주로 전달하고 있다. 이 경우가 이제 3인칭 관찰자 시점인데 요거는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 제한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라고 봐도 됩니다. 16번에 4. 17번 윗글과 관련하여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죠. 제목으로 소설 읽기. 소설의 제목은 주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경우가 많다. 주인공의 작중 상황을 고려하고 제목 날개 또는 수갑이 지닌 상징적 의미에 주목하였을 때 이 소설은 무엇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내렸는데 결론을 조그만하게 별표 쳐두고 자 주인공의 작중 상황 민도식 자 그리고 저기 우기화는 사표를 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죠. 날개 또는 수갑이야. 자유롭고자 하는 바람을 소망한 거죠. 날개라면 1번 꿈을 현실에서 이루지 못함으로써 느끼는 좌절. 자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다 X. 이 개인적인 가치와 자 요건 부분적으로 봤죠. 개인적인 가치는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조화에 대한 갈망. 자 이 조화 사회적 가치는 이제 지금 사장 입장이죠. 사장 입장에서 사회적 가치라고 강요하지만 사실은 단결력 이거를 좀 강조하겠다. 3.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동경과 그것을 추구하는 마음 X하고 개인에 대한 속박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바람 이건 날개입니다. 속박은 수갑이야. 자유롭고자 하는 바람은 날개. 개성 창의력 자유롭고자 하는 바람 개성 창의력. 속박은 수갑이죠. 단결을 강요하는 것 제복 착용에 대한 회사의 강요 4번이 답이 된다. 오히려 속박이 될 수도 있는 자유에 대한 지나친 갈구 X한다. 자 18번 별표 조그만하게 쳐두고 윗글을 읽는 과정에서 보기의시가 떠올랐다고 할 때 각 식구와 관련하여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도 봤던 적이 있는데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일제히 일어나 자 회기로 하죠. 애국가를 경청한다. 경청한다는 반어일이야.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다인데 애국가는 뭐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들어서 강요된 애국심이죠. 삼천리 화려강산. 자 화려강산도 애국가 구절인데 반어적인 표현이죠. 애국가 구절을 이제 그대로 따온 거야. 반어 2. 을숙도에서 일정한 무리를 이루며 갈대숲을 이륙하는 흰 새떼들 동그라미 자유로운 존재 부러움의 대상이다. 자기들끼리 끼룩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자 냉소적 태도가 끼룩끼룩 낄낄 자 새들도 비웃는 거야.
1열 2열 3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세모꼴쳐 자유를 억압하는 군사독재 정권의 강요된 애국주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이 세상 밖 동그라미. 자유와 이상의 세계죠. 우리들 세모꼴쳐. 자, 이 세상과 이 세상 밖 대조. 이 세상은 억압받는 곳이야. 그 다음 우리들과 흰새떼의 대조. 흰새떼는 자유를 찾아서 자유로운 존재, 부러움의 대상이고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들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현실에 대한 조롱과 야유는 있습니다. 우리의 대해를 이루며 한 세상 떼어매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자유에 대한 소망이죠. 하는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보전하세 반어 3. 보호하여 온전하게 하다. 자, 반어가 경청한다, 화려강상은, 보존하세 이렇게 3번 나옵니다. 현실에 순응할 것에 대한 강압적인 주문인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기 자기 자리에 앉는다. 세모꼴 주저앉는다. 좌절이죠. 새들마저도 세상을 뜨는구나. 강요된 애국주의야 이게. 일제시대 군사독재 정권이 이어지면서 강요된 애국주의가 있었죠. 6시만 되면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애국가가 울려 퍼져. 선생님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 그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모든 차들이나 보행자들은 자리를 멈춰야 돼. 그리고 국기 그 소리 나는 쪽으로 국회에 대한 경례를 했다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알아. 그 영화 뭐야 그 영화 어디 시장이지? 국제시장. 그 영화에도 그런 장면 나오잖아. 거기 그 애국가가 울려 펴질 때 공원에서 있을 때 부부싸움을 했잖아. 지금 월남 간다고 남편이. 그러니까 아내가 왜 당신만 희생하느냐. 근데 그때 애국가가 울려 퍼지니까 전부 다 일어나서 이러잖아. 근데 이 여자는 화가 나 있잖아. 지금 남편 때문에. 집안 환경 때문에. 앉아있더니 막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째려보고 꼬나보고 거의 막 이 잡아먹을 듯한 눈초리를 하니까 여자도 엉거주춤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그래서 그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으면 이 붙잡혀갔다고. 그게 딱 억압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빨갱이냐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너도 나도 국회에 대한 맹세를 하고. 그 경찰들의 힘이 그 유신 때라든가 이런 때는 서울대 학생들보다 프락지들이 더 많았을 때야. 그리고 남자들이 머리가 장발이지 엄청 길잖아. 귀를 덮고 이러면 잡혀가. 그리고 잘랐어 경찰들이 가위로. 막 불도저로 고속도로 내버리고 기계로. 머리 한가운데만 이 머리를 확 짧게 하고. 여자들은 미니스커트 입으면 절대 안 됐다. 경찰이 자로 재. 무릎에서부터 이 치마 길이를 쟀다고. 그래가지고 15cm가 넘어가 그럼 미친년이네 하고 끌고 갔다고. 그래 유치장에다 쳐 넣어버려. 그러니까 치마 길이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야. 여자들의 치마 길이를. 그러니까 남자들의 뭐 두 발을 국가에서 관리를 한 거고. 그 당시에. 이 얼마나 억압됐는지 알겠지. 그래서 그 요즘 고등학교에서도 애국조회 안 하잖아. 월요일 아침에 학생들 막 운동장에 일렬로 서가지고 인내력을 기르잖아. 교장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엄청난 인내력을 기르는. 그거 안 하잖아. 애국조회 안 하지. 그리고 심지어 이게 선생님이 들어오면 그 반장이 일어나서 회장이 일어나서 차렷, 경례 이런 것도 안 한다고. 그게 다 군사문화의 잔재라고 해서 거의 없앴는데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는 아직도 시키는 선생님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어쨌거나 이런 게 이제 그 문민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면 무솔리니가 만들었어. 무솔리니가. 히틀러나. 그래서 무솔리니가 극장에 간 거야. 근데 이제 무솔리니인지 모르잖아.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솔리니가 애국가가 나오니까 이제 그 당시는 이탈리아 국가지. 그러니까 이탈리아 국가가 나오니까 딱 이랬는데 옆에 놈이 안 해. 감히 무솔리니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로 데리고 가서 총살시키고 이랬다고. 그러니까 나는 내 돈 내고 편하게 저기 영화 보러 간 거잖아. 국제시장을 보러 갔어. 근데 애국가가 시작하기 전에 전부 다 일어나야 돼. 그리고 영화를 보여주신 국가에 대한 감사함을 느껴야 돼. 내가 세금을 냈는데 내 돈으로 편하게 자유롭게. 영화 보는 건 평화롭잖아. 막 영화를 막 억압된 그런 상황에서 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무솔리니가 만든 게 이제 전 세계로 퍼진 거야. 원래 그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나 뭐 월드컵 열릴 때 그라운드에서 태극기들이 선수들이 막 그 태극기 꽂아두잖아.
외국에 나가면 전부 다 애국자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발적인 애국심. 이게 가장 좋은 거야. 국가가 강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국가가 왜 우리 머리를 관리해? 치마를 관리하고. 국가가 관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거는. 개인적인 자유가 있는 거지. 지금은 이제 많이 민주화가 됐지만 아직도 획일화된 군사 문화가 남아있는 거지. 여러분들 태극기에 대해서 존경심, 존중심 없나? 있어. 외국 나가봐. 그리고 한국에서도 있지 당연히. 그래서 강요하지 않아도 있다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 군사 독재 정권은 이렇게 이제 국민을 길들이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제시대 지어진 소학교도 운동장을 잘 보면 운동장에 딱 들어서면 저쪽 교무실에서 다 감시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구조 자체가. 일본 놈들이 만든 학교라서 그래. 누가 들어오는지 다 보여. 근데 이제 최근에 지어진 학교들은 안 그래. 옆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 민주화가 된 건물 배치도 군대식이란 말이야. 자, 1번 A입니다. 일제히 일어나 애국가를 경청한다. 획일화된 모습이죠. 행사에서 도열하여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자, 각 부서별로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도열에 서 있습니다. 2번 B. 원하지는 않지만 을숙도에서 일정한 무리를 이루며 갈대 숲을 이룩하는 흰새 떼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죠. 원하는 거죠. 않지만 X의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단체로 제복의 치수를 재고 있는 회사원의 모습과 닮아 보인다. 아닙니다. 이 새떼는 자유로운 존재야. 우리들이 영화관에서 부러운 눈으로 보고 있는 대상이죠. 2번 정답. C입니다.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민도식과 우기환이 제복 착용 후 부당성을 화제로 이야기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불만사항 반대하고 있죠. 현실에 대한 조롱과 야유야. 좋습니다. 3번. D입니다.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제복 착용에 반대하는 민도식과 동료들에게 이 세상 밖은 자 자유 이상의 세계 추구하는 세계죠. 제복을 강요하지 않는 회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입니다. 이 각기 자기 자리에 앉아요. 주저앉아요. 자 무력감이죠. 회사의 강압에 어쩔 수 없이 제복을 입고 운동장에 도열해 있는 일부 회사원들도 자 주저앉는 심정일 것입니다. 자 이해되죠? 같은 내용의 주제 군사독재 정권에 강요된 애국주의 무기력함이 있습니다. 19번 도별표 쳐라. 기억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기억 사장이 결정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회사의 방침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니은입니다. 자네는 일찍이 제복제도를 도입한 K작물이 창의력이 없이 그저 눈감 땡감으로 오늘날의 위치에 올라섰다고 생각하나? 니은 제복이 창의력을 저해한다는 상대방의 생각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내용이죠. 디귿입니다. 자기 개성에 맞는 옷을 입을 권리를 포기할 때는 뭔가 그 이상의 보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K직물의 기업정신은 아주 훌륭하다고 봅니다. 자, 기업정신을 살릴 수 있는 제복을 입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요게 답이죠. 기업정신을 살릴 수 있는 제복 X 하자. 기업정신을 살릴 수 있는 제복을 X를 하자. 자, K직물은 제복을 입지만 개성에 맞는 옷을 입을 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야. 결국 이제 제복을 입지 않겠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근데 지금 우리 회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리얼입니다. 이런 일에 누군가 한 사람쯤 희생이 따른다는 사실을 각오해야 돼. 회사의 방침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는 상대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염 남편이 회사가 정한 방침을 어기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을 드러내죠. 장 선생처럼 제복을 착용하고 체육대회에 참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장 선생처럼이야. 자, 그래서 19번에 3번으로 가고 18번을 3번으로 가지 않도록 한다. 18번에 3번으로 간 녀석들이 좀 있는데 현실에 대한 조롱과 야유, 민도식과 우기환이 제복 착용의 부당성을 화제로 이야기하는 모습은 야유와 조롱, 반대 이런 입장이다. 자, 안 어려워요. 근데 이제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좋아. 18, 19번 정도를 틀렸다라는 거. 20번 별표쳐 이것도 의외로 20번도 틀리는 녀석들이 제법 있어. 자,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을 고르시오. 내가 친구 한 명 소개해 줄게야. 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누구누구를 소개하다. 친구를 소개하다. 도서관을 개방하다. 기계를 작동하다.
뭐 학생을 교육하다. 이 경우는 여기에 사동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소개시켜줘, 개방시켜라, 작동시켜라, 교육시켜라. 이 사동의 뜻을 집어넣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야. 자, 선생님께서는 키가 매우 크십니다. 선생님이니까 크시다에 주체 높임 서너 말음이 시를 쓸 수 있어요. 간접 높임이죠. 키가 매우 크십니다. 2번 답이다. 3. 그 문제는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재고에 다시라는 뜻이 있으니까 다시를 빼. 그 문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오랫동안 대장장이 일을 했습니다. 대장장이, 장인정신의 소유자, 기술자야. 대장장이. 용감한 쉼표. 그의 아버지는 적진을 향해 돌진했다. 또는 용감한 그의, 또 그 다음에 쉼표. 그래서 쉼표를 용감한 뒤에 넣거나 그의 용감한 아버지 이래도 되고, 만약 그가 용감하다면 용감한 그의 다음에 쉼표를 넣어야 돼. 그가 용감할 경우에. 아버지가 용감할 경우는 용감한 다음에 쉼표를 넣고, 또는 그의 용감한 아버지 이래야 되겠죠. 간접 높임, 선생님께서는 키가 매우 크십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거 간접 높임에서 조심해야 될 건 계시다야. 계시다. 계시다는 자, 사람일 때만 사장님께서는 회의가 있으십니다. 이래야 돼. 회의가 계십니다. 이러면 안 돼.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래야 돼. 계시겠습니다. 이러면 안 돼. 뭐 사장님의 안경이 계십니다.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 신발이 계십니다. 말 안 돼. 그러니까 회의가 계십니다도 말이 안 되는 거야. 회의가 있으십니다. 훈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계시다는 사람 주체. 즉 사장님께서는 댁에 계십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계십니다. 이렇게 가져야 돼. 자, 5번은 그 중의적 표현이고 20번은 가볍게 2번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EBS 변형 문제, 오늘은 인터넷 수능 B형으로 진행을 한 건데 어쨌거나 그 14번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으니까 이런 것을 틀리지 않고 딱 실력대로 잘 풀어서, 자, 그리고 이제 복습을 동시에 좀 진행을 해주기 바란다. 복습은 어려운 게 아니다. 제시문에 근거해서 자, 정답 오답에 필기를 읽어주고 이해하는 거야. 왜 오답일까? 왜 정답일까? 오답 정답의 이유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정리하는 게 복습이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복습을 해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수업 듣고 그냥 놔둬. 수능 때까지. 수능 끝나고 살펴보면 다 망각해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때그때 복습을 해주고, 아, 이거 오답 근거 타당하다. 정답 근거 타당하다. 이게 복습이야. 복습을 해야 1등급 기본 100점 나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